영화 토탈 리콜의 주인공 케이드는 화성의 악몽을 자주 꾸게 되자 리콜사라는 가상현실을 주입시켜주는 회사에 찾아가게 되고 그 후 그는 거대한 사건에 빠져들게 됩니다. 또한 영화 매트릭스 주인공 네오는 현실이라고 믿었던 세계에서 빠져나와 리얼월드의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계들과의 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소드아트 온라인의 배경인 아인크라드, 비디오 게임 사이버펑크 2077에서의 브레인 댄스 등 가상현실은 여러 SF 중요한 테마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가상현실은 모두가 다 같은 것일까요? 더 발전된 가상현실도 존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젠어드입니다. 2D님 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또 뭘 갑자기. 완전 몰입 가상현실, 일명 줄여서 완몰가,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예. 앞서 소개한 작품들에서 등장하는 가상현실과 현재 얘기가 많이 오가는 메타버스에 가까운 미래에 구현될 가상현실은 다르거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프롤로그에서 소개했던 토탈 리콜이나 매트릭스 등의 SF 작품들은 이게 바로 완전 몰입 가상현실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저번 시간에 소개됐었던 메타버스의 살이 등장했던 가상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앞서 영화 레디 플레이 원 정도의 VR이면 거의 완전 몰입 가상현실 아닌가요? 진짜 가상현실에 완전 몰입해서 하나의 세상도 있고 또 그곳에서 현실 세계처럼 경제 활동도 가능하고 사람들과 함께 대규모 전투 등등 다 가능하잖아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레디 플레이어 원은 물론 매우 발전된 가상현실 표현한 건 맞는데요. 완전 몰입 가상현실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2017년작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홀로그램 인공지능으로 등장하는 조이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가상의 존재로서 주인공과 연애도 심하게 하고. 아니 무슨 저희가 지금 가상 연애 시뮬레이션 얘기합니까? 아니 무슨 가상의 존재와 무슨 연애만 하면은 다 무슨 완전 몰입입니까? 전 사람이 몰입할 수 있는 가상 존재도 이 개념이 아닐까 해서 그렇게 생각한 건데. 주인공들도 상대방에 푹 빠질 만큼 완전 몰입해 있기도 하고요. 또 요즘 사회가 그렇다 보니 혼자 외롭게 지내던 사람들은 이런 쪽에 의외로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래도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조이는 네. 발달된 인공지능이 홀로그램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경우 아닙니까? 이거는 저번 메타버스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발전된 증강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몰입이라는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완전 몰입 가상현실은 정확히 무슨 개념인가요? 예. 이게 아직까지는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또 여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이게 영어로도 풀 이머전 혹은 또 풀 다이브, 딥 다이브라고 완전 인간이 가상현실에 빠져든다는 개념이거든요. 완전히 빠져든다.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가상현실 분야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얼한 가상현실 이런 것보다 더 나가는 개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좀 발전된 VR 기술 가지고 완전 몰입 가상현실하고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인체의 눈과 몸의 일부만 사용하는 이 가상현실은 아무리 몰입한다고 해도 이게 현실의 상황을 완전히 배제해서 행동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어찌됐건 지금 이게 가상현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지를 한다. 그렇죠. 근데 반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영화들을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게 현실인지 가상현실인지 인지를 못하고 그냥 현실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럼 어디를 사용해야 가장 주변 현실을 배제하고 완전히 가상의 현실과 동화되겠습니까? 뇌에다가 직접 연결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매트릭스나 토탈 리콜의 주인공들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완전 몰입 가상현실은 네.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주는 BCI, 즉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뇌와 컴퓨터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이게 실현 가능한 거거든요. BCI요? 그렇죠. 그래서 발달된 과학기술과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뇌를 이용한다. 전 이거 하기 싫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가상현실로 만족하렵니다. 예. 근데 애니메이션 소드아트 온라인을 보면 예. 주인공들이 그냥 VR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이 생긴 거 그냥 쓰고 예. 거의 완벽한 완전 몰입 가상현실 세계로 빠져든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요, 그럼? 예. 애니메이션까지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등장하는 VR 기기는 네. 생긴 것만 일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이 생긴 거지. 네. 실상은 인체의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뇌로 바로 신호를 보낸다는 설정 아닙니까?
그래서 소드 아트 온라인은 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구현된 애니메이션이 맞지요. 아, 그런 거군요. 역시 그 뇌에 직접 신호나 기기를 연결해야 완전 몰입 가상현실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외국 기사 같은 거를 보면은 뭐 VR의 3단계라고 해서 네. 뭐 우리가 일반 하는 게임이 1단계, 그냥 헤드셋과 기본 도구만 이용하는 게 2단계. 뭐 지금 현재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거 말이죠. 그렇죠. 그런 VR 헤드셋과 그 또 레디 플레이어 1에서도 등장했던 그 직접 입는 슈트나 네. 그 트레드밀 같이 그 더 몰입을 도와주는 기구를 사용하는 거, 이거를 3단계, 즉 뭐 풀 이머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제 생각에는 뭐 이것도 풀 이머전은 아니고요.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그 매트릭스나 뭐 토탈 리콜 같은 현실과 구분 자체가 불가능한 차원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전히 그 기술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더욱 발전돼야 하는 그 분야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여기서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아, 없는데 예. 저기 그가 개발했다고 말하는 그 뉴럴링크, 즉 그 뇌에 컴퓨터 칩을 심어서 그 다른 기기나 게임을 조종하는 뇌 신경 기계 인터페이스라 그러던데 뭐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하겠죠? 아 예. 이것도 완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나요? 예. 뭐 뉴럴링크가 뭐 아직까지는 뭐 그 뇌 신호를 전달하는 그 단방향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 역으로 그 뇌에다가 그 외부 신호를 전달하는 인터페이스를 그 기반으로 하는 그 완전 몰입 가상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다.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뇌에 컴퓨터 칩을 삽입해서 그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 향후에 그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뭐 아주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영화 그 혹성 탈출 그 리메이크를 보면은 여기선 그 여러 가지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 유인원들의 그 지능을 높여주는 설정이 그렇게 나오던데 아 예. 뉴럴링크는 그 뇌 임플란트를 삽입해가지고 비슷한 성과를 유도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부작용은 없었나요? 아 뭐 그쪽에서는 그 뭐 이식했다가 도로 빼도 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네, 뭐 그런 걱정까지 뭐 아직 구현되면 모르는데 아직 그런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겠죠. 뭐 아예 뭐 일론 머스크는 뭐 언젠가 뭐 인간이 뭐 텔레파시를 이용해가지고 뭐 개념을 서로에게 보내고 뭐 그들이 뭐 죽은 뒤에는 이렇게 저장된 상태로 뭐 존재해가지고 뭐 로봇이나 뭐 다른 인간에게 뭐 삽입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뭐 주장까지는 하긴 하는데요. 예,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뭐 사실일 리가 아니, 있겠습니까? 벌써부터 그 인간의 정신과 의식을 컴퓨터에 저장한다는 그 마인드 업로딩을 지금 구현한다고요?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그 CNBC에서 보도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 아이 뭐 머스크답게 그냥 이거 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과연 그거에 이루어질까라는 뭐 이런 사실 여부보다는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여러 SF 영화들과 그 비슷하게 간다는 게 이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 정말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역시 그 뇌를 이용한다. 그 매우 찝찝한데요. 그 순간에 그 쾌락을 위해 무슨 기계의 노예가 된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뭐 가상현실하고 완전 몰입만 나오면 무슨 쾌락이 나옵니까? 속보 있게. 죄송하고요. 그런데 그 결국은 먼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는데 이게 뭐 또 벌써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막 오고 가는지 그 지난번 주제인 메타버스도 본격적으로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랬거든요. 그 머스크 뉴럴링크 때문에 이게 이렇게 유명해진 건가요? 아 예. 뭐 당연히 뭐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근데 사실 이 완전 몰입 가상현실은 사실 아는 분들은 많이 아는 용어예요. 그 낯설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뭐 바로 그 유명한 이분 때문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특이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특이점의 아버지요. 예. 레이 커즈와일이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분이죠. 뭐 최초로 이분이 뭐 완물가를 이야기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분 때문에 유명세를 탄 건 확실합니다. 특히 뭐 20년도 더 전에 그 2000년대 그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그 완전 몰입 가상현실에 대해 그 아주 장황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 그러면 그 특이점주의자들의 그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특이점이 온다 그 책 출시 전 벌써 5년 전에 이 얘기를 하셨네요. 아, 예, 뭐 이미 그 전에 뭐 1998년작 그 영적 기계의 시대라고 그 책에서부터 이미 뭐 이런 썰 많이 풀고 다니셨어요. 그럼 그 레이 커즈와일 씨 그 완전 몰입 가상현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그 2045년 뭐 특이점 그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일단 그 2000년도 이 인터뷰 당시에 네? 2030년경에 2030년요? 예, 2030년이요. 완전 몰입 가상현실이 가능할 것 같다고 그 당시 예측을 하셨습니다. 2030년. 아, 얼마 남지도 예. 않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그 이 인터뷰 당시에는 뭐 30년이 넘게 남은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그 레이 커즈와일은 당시 완물가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었나요? 2030년이면 당시 그가 주장하던 그 특이점의 년도인 2045년보다도 훨씬 전인데. 아 예. 그 물론 이 커즈와일 본인은 이제 뭐 가벼운 예측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네. 일단 컴퓨터가 매우 작아져서 네. 그 웨어러블 PC,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다들 아시는 뭐 구글 글래스 정도의 크기가 될 거다.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뭐 스마트폰, 뭐 아이패드 같은 이런 정도의 그 오늘날 널리 쓰이는 스마트 기기 정도의 예측도 그 틀림없이 어느 정도는 그 당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역시 그 86% 이상의 그 미래 기술들을 맞춘 미래학자다운 예측력 아닙니까? 아니 그 맞춘 확률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뭐 아무튼 뭐 그렇게 결국 이제 컴퓨터들의 소형화가 점점 가속화돼 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뭐 콘택트 렌즈나 이제 뭐 눈 망막에 붙일 정도가 되고 해상도도 뭐 인간의 시각적 감각을 추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단순히 인간의 시각적 감각만 제어해가지고 완물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여기서 그 특이점의 필수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GNR 혁명이라고 유전공학, 나노공학, 로봇공학이고요. 네. 여기서 나노봇이 등장을 합니다. 아, GNR의 애니 나노 로봇이죠. 예. 간단히 설명해서 그 생물학적 뇌의 뉴런에 그 양방향으로 엄청 빠른 무선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전자장치인 뉴런 트랜지스터를 개발해서 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일종의 트리거나 스위치 삼아서 그 이미 모세 혈관에 삽입되어 있는 그 수많은 나노봇에게 그 신호를 보내 그것들이 그 인간의 신경세포를 조작해서 어떠한 기기의 도움도 없이 현실의 세계를 벗어나 가상의 세계로 인도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레이 커즈와일식 완전 몰입 가상 현실입니다. 모세혈관에 나노봇이 있다. 후덜덜하네요. 이런 나노봇이 그 특이점도 오기 전에 개발돼서 그 인간의 신체를 조작하여 완전 몰입 가상현실로 보낸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지금 2021년 이 시점에서 앞으로 10년 후도 안 되는데 2030년에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뭐 가능할 리가 있겠습니까? 뭐 제가 뭐 미래학자나 기술자도 아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뭐 일종의 그 AI 인공지능 개발에 쓰일 수도 있다는 뭐 뉴런 트랜지스터 반도체가 뭐 개발 중인다는 뭐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뉴런 트랜지스터 반도체요. 예. 근데 이거는 그 뭐 반도체에 그 뭐 뇌 신경망을 구현한다는 이야기지 네. 무슨 뭐 인간의 뇌와 그 상호작용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아, 뭐 100번 양보해서 그 뭐 뇌 신경망과 연결되는 트랜지스터가 개발된다고 해도 뉴런의 개수가 1000억 개입니다. 그 많은 것에 뭐 일일이 연결해서 그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죠. 완전히 그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이야기네요. 그 완전 몰입 가상현실이라는 것도. 예. 그리고 설사 이게 충분히 기술이 개발된다고 해도 네. 인간의 뇌, 그 뇌를 포함 여러 기관을 그 직접 컨트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그 윤리적, 그 사회적 합의 등도 반드시 필요한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그 2D 애니 캐릭터랑 놀기에는 신체를 많이 훼손해야겠네요. 뭐 또 그렇게까지 아쉬워할 건 없고요. 뭐 VR이나 뭐 AR이 뭐 적당히 발달되면 뭐 어느 정도 뭐 충분한 가상현실은 뭐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레이 커즈와일은 그 이런 완전 몰입 가상 현실이나 그 GNR 혁명 등의 완성 시기를 그 처음보다 더 앞당기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그 2030년까지 튜링 테스트는 쉽게 통과하는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 뭐 그런 예측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특이점 그 이후의 이야기는 완전히 그 SF 같다는 생각도 들던데. 예, 뭐 저희 그 이야기는 뭐 저희 첫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뭐 다시 한번 또 이제 특이점을 뭐 돌아볼 시간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시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